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의 펀티멘털 팀의 오영화라고 합니다. 발표할 논문은 Gradient Boosting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으로 불과 3일 전에 엔비디아에서 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먼저 아래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장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소개한 후에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것의 성능이 개선이 되었고 어떤 것에는 불가능했는지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계와 결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은 앞서 성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자면 에이전트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면 그것이 이제 환경, environment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있는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환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뭘 집어야 되는 픽업하는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로봇팔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같은 액션 중에 하나를 취해서 만약 물건을 짓게 된다면 보상을 받게 되고 만약에 이제 짓는 행위랑 좀 멀어지는 것을 하게 된다면 페널티를 주게 되면서 이 에이전트가 더 좋은 액션을 취해서 더 많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상태가 더 좋은 에이전트가 더 좋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의 강화학습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맵이 바로 이제 폴리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서 복잡한 상황을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때는 이 웨이트, 어떤 폴리시 웨이트를 많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게 하게끔 적절한 이 상황에 대해 선택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폴리시가 학습하는 방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기존 NM 베이스드 RL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다른 걸로는 이 RL을 잘 풀기 위해서 액터랑 크리틱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푼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서 먼저 A2C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액터가 더 좋은 폴리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또 폴리시 기반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면 환경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게 되겠죠. 그때 이제 바로 액터한테 주는 게 아니라 크리틱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액터의 한 선택이 좋은지 안 좋았는지 이 밸류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밸류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폴리시를 더 좋게끔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약간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느낌으로서 A2C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TD 에러를 줄이거나 이제 그런 것들 수식화해서 어떤 에러를 줄이고 밸류 펑션을 학습하고 그 밸류 펑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폴리시가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액터 크리틱 RL이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애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PPO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좀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 물론 이렇게 분홍 색깔로 가도 되지만 이게 조금만 왼쪽으로 잘못하게 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폴리시를 학습할 때, 즉 산을 잘 올라가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들을 학습할 때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란 색깔로 가게끔 하는 그 니즈가 발생했고 그거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PPU입니다. 이거를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런 폴리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학습률을 좀 급격하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클립이라는 걸 통해서 학습이 조금 많이 그레이던트가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도록 클립이라는 어떤 클립티드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그걸 모두 다 합친 로스 펑션인데요. 해당 내용은 수식이고 조금 중요하다기보다는 PPO가 그만큼 A2C 기반에서 좀 더 학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스무스 러닝 할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적용했던 RL 중에 마지막이 이제 Advantage Weighted Regression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기존과 달리 기존은 on policy였지만 이번에 off policy입니다. 이 off policy가 되게 되면은 모든 그 폴리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학습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제 깔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완전 오프라인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리플레이 버퍼라는 걸 통해서 이제 분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건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AW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를 최적화를 하면서 폴리시를 찾아갑니다. 하나가 이제 분류 펑션이고 나머지 하나가 폴리시 업데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혹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의 웨이트를 좀 최대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RL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저희가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죠. 어떤 트리 기반의 A인지 B인지 뭐 검은색인지 뭐 흰색인지 등등의 바탕으로 부모 노드에서 시작해서 이제 쭉쭉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트리 앙상블 기법에 이제 그레디언트 경사학사법을 좀 적용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즈입니다. 이때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로 이 로스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가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FK 펑션으로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때는 기존의 이제 펑션 클래스를 바탕으로 리그레이션 트리에 대해서 학습을 계속 누적해가면서 최적의 이제 마지막 노드까지 찾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모델링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최적화를 해가는지는 다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를 디시전 트리에게 하면서 어떤 간극을 최소화하게끔 만들어가면서 그 이터레이션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최적의 이제 노드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이고 로스가 최소화되는 그레디언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그 HK라고 하는 그 트리를 하나 설정을 하게 됐을 때 그 트리는 가장 다른 어떤 선택들 중에서 로스가 최소화되는 것을 찾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해당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NN 기반의 RL이 아니라 이런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 기반의 RL을 한번 도입해보고자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가우시안 폴리시랑 크리틱 이게 동시에 이제 같이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동시에 엔바이런먼트의 액션을 취하는 데도 영향을 주지만 또 다른 이제 RL 오브젝티브에 영향을 바로 주기도 합니다. RL의 화살표로 방향을 보시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어떤 RL 기반의 강화학습의 어떤 홀로우랑 같습니다. 액션을 취해서 환경에게 영향을 줬고 그 영향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그게 RL 오브젝티브 저 에이전트에게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틱 그리고 가우시안 폴리시도 이 오브젝티브에 영향을 줘서 이제 뭐 BPO, A2C, 뭐 AWR 같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데이터셋 안에다가 이 상태와 그레디언트 방향, 이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목표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까지 합쳐진 것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해서 바로 디시전 트리 그 펑셔널 클래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런 식의 파란 색깔의 트리가 있었고 그래서 다음번 이렇게 아래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새로운 그 트리를 넣게 되고 이 과정들을 쭉쭉 반복하면서 K개의 그 트리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앙상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K번,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한 개수만큼 이제 이 트리들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앙상블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가우시안 폴리시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 가우시안 그래서 이 정책을 다시 한 번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가우시안 폴리시랑 크리틱에게 넘겨지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을 이터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언제 뭐가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다음 알고리즘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이니셜라이즈 그리고 트레이닝 루프, 업데이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니셜 파라미터를 0으로 하나 두게 되고 액터랑 크리틱에 대한 어레인지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퍼, 얼마만큼 이제 그 과거의 행적들을 저장하는지에 대한 버퍼도 설정하게 되고, K 숫자를 이렇게 정해서 얼마만큼 그 트레이닝 루프를 두게 될 건지를 정하고, 그리고 몇 번 정도 업데이트 할 건지, 각 이터레이션마다 몇 번 업데이트 할 건지에 대한 그 넘버인 U, 그리고 배치 사이즈 N을 먼저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을 한 번 돌 때마다 그 트래젝토리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이제 환경과 그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그 정책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이제 인터랙트한 그 결과들을 트래젝토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이 다시 나에게 준 그 리워드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고 그거를 익스페리먼트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가 몇 번 업데이트하는 따라서 이제 그 리턴이랑 그러니까 보상이랑 어드밴티지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축적된 리워드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고 어드밴티지는 이제 그 한 스테이지에 대해서 원래 실제 그 보상이랑 그리고 예측한 보상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먼저 그 트래젝토리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액터 크리틱 그 의사결정 나무 액터 크리틱에 대한 어떤 트리를 최적화를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경험에서 배치 기반으로 랜덤하게 배치를 하나 골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그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이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는 PPO냐, A2C냐, AWR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폴리시와 버퍼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밸류 펑션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런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다음번 폴리시랑 밸류 펑션이 업데이트가 하게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게 되면서 HK를 나무를 만들게 되면서 이 그레디언트를 좀 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앞에서 계산했던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의사결정 나무 트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이 디멘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트리의 깊이인데요. 그래서 각각 트리를 계속 한 번씩 이제 할 때마다 액터는 업데이트가 되고 최종적으로 모든 깊이 끝까지 갔을 때에 최종적으로 크리틱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업데이트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설정했던 K번째 이터레이션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루프문을 돌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폴리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폴리시는 이런 그 디시전 트리,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무 기반으로 또 기반도 만들어주고 이 폴리시도 최종적으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본인들의 그 그레디언트 부스트 기반의 RL이 얼마나 그 기존 RL 모델을 평가하는 그 실험에 성능을 냈는지를 봤습니다. 먼저 이분들이 5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하고자 실험을 설계하고 방향을 나아갔는데 먼저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그런 복잡한 RL 태스크를 풀 수가 있는가 그리고 NN 기반,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RL 알고리즘이랑 비교했을 때 뭐 어떤 때 좋고 어떤 때 나쁜지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 도메인 그러니까 이게 스트럭처리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구조화된 약간 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얼마나 얘네가 잘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그냥 그 GBT 그레드 부스트니까 뭐 라이트 GBM 뭐 XG 부스트 그러니까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으로 뭔가 RL 태스크를 풀려고 했을 때 이 GBRL이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AC 그러니까 액터 크리틱을 같은 트리를 공유하면서 하는 이 구조가
얼마나 GPU나 메모리를 적게 잡아먹었는지 그거를 5가지를 좀 크게 잡아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시컬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면은 그 짐나지움 안에 있는 카트폴, 루나 랜더, 그다음에 산 아래에서 얘가 자동차가 이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의 그 전통적인 엔바이러먼트에서 얼마나 성능을 냈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건 노멀라이즈된 그 성능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베스트 퍼포머가 이제 빨간색 NN이 떴다고 하면은 이 펜달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2C를 보게 되면은 GBR에 그 본인들이 제안한 이것보다 그냥 NN 기반이 더 높은 리워드를 받았다. 혹은 이제 이 파란 색깔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파란 색깔이 오른쪽에 더 많이 있다는 거는 이 마운틴칼 산을 올라가는 그 차를 이렇게 하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NN 기반보다 본인들이 만든 이 RL이 더 높은 리워드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A2C 기반일 때랑 AWR 기반, PPU 기반일 때 보는 것인데, 일단은 이렇게 파란 색깔이 많거나 혹은 빨간 색깔이 없는 경우가 제일 적합하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때는 PPO가 다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성능이 GBR에 혹은 NN과 비슷하게 나왔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NN이 더 잘 풀거나 GBRL이 더 잘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집중했던 거는 이 카트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가 이제 둘이 비슷비슷한 리워드를 보여줬고, 루나 랜더 같은 경우에는 A2C에서는 이제 GBRL이 높았지만 AWR 기반에서는 좀 낮았고, PPO는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펜달럼은 이 파란 색깔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서 어떤 태스크인지 궁금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토크 기반으로 아래에서 이제 진자 운동을 하는 이 막대기를 맨 위로 올리는 그것이 제일 좋은 리워드이고, 그것을 실행할 때 일단 GBR에는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거는 하이 디멘셔널 벡터라이즈 엔바이러먼트에서 얼마나 성능을 내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환경에서도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이 성능이 달라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구글에서 만든 구글입니다. 풋볼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PPO 기반이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먼저 이게 그 환경인데 공과 플레이어가 있고 플레이어는 이제 공을 인터랙트 하면서 좀 정해진 어떤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공을 차야 되고 그 공이 어떤 골에 들어가거나 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구조화된 데이터셋에서는 아무래도 GBRL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번에 보여드릴 이 아타리 쪽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처참했는데요. 특히 이제 A2C 기반으로 가면은 한 번도 이제 다 NN이 다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나마 AWR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거는 AWR이 오프플리시라서 좀 계산하는 게 좀 많았고,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고, 이제 PPO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전까지는 PPO가 다른 기법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좋게 나왔지만, 이 PPO조차도 NN 기반의 PPO가 더 잘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타리 램에서 이분이 여기 논문에서 설명한 그 실험한 것들 중에 일부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이 에일리언은 이 사람이 이 에일리언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에일리언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별들을 먹으면서 그 리워드를 얻게 되고, 벽돌깨기는 아시다시피 벽돌을 깨면 더 좋은 리워드를 받는 거고, 이 커를 같은 경우는 용사가 그 공주를 구출하면서 이런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공주랑 같이 끝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디시전 트리라는 거는 보통 바이너리 디시전 트리가 되면 왼쪽 오는 오른쪽 이런 식의 좀 단순하게 이진법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하게 하는 평가가 되는데, 이런 좀 복잡하거나 확실하게 이제 왼쪽으로 가야 뭐 좋거나 오른쪽 가야 좋거나 하는 그 스트럭트가 없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디시전 트리의 좀 한계가 보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 환경에서는 얼마나 더 잘할지 미니그리드 환경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니그리드 환경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 2D 그리드로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오브젝트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GBRL이 PPO를 썼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고 그리드가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액션이 좀 명확하고 한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키커리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오브젝트를 어떻게 주냐면 어떤 컬러에 대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가라. 이 for 룸도 이 4가지 색깔의 룸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컬러를 가라라고 말했을 때 그 컬러로 가는지 그거에 대한 거고, 레드 블루 도어스도 여기서 제일 아마 제가 성능이 여기서 파란 색깔이 제일 높길래 한번 가져왔을 때 조금 큰 그리드에서 레드랑 블루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를 말해주게 되면 빨간색 물로 가라 했을 때 빨간색 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정말 단순한 2D일 때는 잘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RL 기반 태스크를 했을 때 어땠는지였고,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의 XGBoost나 CatBoost 그리고 GBRL을 비교를 GBRL을 각각 이제 RL 태스크를 하는데 얼마나 성능을 내는지를 보는지였습니다. 그래서 XGBoost나 CatBoost 같은 경우도 부스팅 이터레이션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 성능이 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전통적인 어떤 그레디언트 방법으로는 RL 키를 풀 수 없었고, 대신에 그레디언트 부스트 플러스 RL인 기법은 RL 태스크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액터 크리틱 그 스트럭처가 원래 이제 NN 기반의 액터 크리틱이 서로 아키텍처를 서로 공유를 해서 좀 메모리 효율이나 뭐 성능을 또 개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분들도 그 트리를 공유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것 보시면은 그러니까 트리를 공유했거나, 그러니까 액터랑 크리틱이 같은 트리를 썼거나, 혹은 이제 다른 걸 했을 때 성능 자체는 둘이 다 비슷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GPU 메모리 단에서는 아무래도 같이 트리를 공유를 해서 계산을 하면은 더 많은 트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이 부스팅 이터레이션이 높아질수록 한 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프레임도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는 트리가 더 좋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한계와 결론을 말하자면, 일단 PPU 기반에서 GBRL과 NN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그리드나 좀 스트럭트, 그러니까 좀 구조화된, 복잡해도 구조화만 잘 되어 있는 데이터셋 인바이러먼트라면 GBRL도 성능을 좀 잘 낼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복잡하지 않더라도 그 스트럭트가 없는, 그러니까 구조가 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GBRL이 좀 성능을 못 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리 기반이다 보니까 오플리시로 가게 되거나, 어쨌든 계속 트리가 교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사이즈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쿠다로 이 GBRL을 써볼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베이스라인 3에 적용을 액트크리틱을 스테이블 베이스라인 3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놨고, 그냥 코어한 이 알고리즘도 이 깃허브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